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대현 박사입니다. 오늘은 하늘 이데올로기에서 경제관의 한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경제는 실물의 유동성이 이제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은 지키되 또 상황에 맞는 이 정책이 또 꼭 필요하다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늘주의 어떤 경제관도 조선의 이제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의 실사구시를 이제 채택했습니다. 현실의 이런 실사구시는 편견이나 남들의 추측이 아닌 현실에서 관찰되고 검증된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게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 가지고 또 스스로 또 노력은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대표적으로 이제 공적 자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기껏 해봤자 한 30년도 안 된, 그러니까 1997년도에 우리가 IMF, 즉 외환위기를 한번 겪었었습니다. 그때부터 올 2분기까지 이제 투입된 공적 자금을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약 한 168.7조 원이 이제 투입됐는데, 그러니까 그에 비해서 이제 회수는 대략 한 122조 정도만 회수됐다. 즉 회수율이 한 72.4% 정도 됐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는 아직 미환수된 이 회수금이 아직 많이 있다. 그러니까 한 46조가 남아 있다. 이게 되는 것이겠지, 그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위 대만은 쉽게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자성어 중에서도 이건 신사자성어가 될 수 있는 것이겠죠. 대마불사. 어찌 보면 이게 우리네 경제계에 있어서는 하나의 불문율처럼 이게 지금 이제 뚝 자리 잡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요. 우리가 기업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일정한 계획 하에 자본적 계산 방법에 의해서 영리를 추구하는 게 기업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견기업 이상의 규모를 가진 기업이 만약에 도산을 한다 그러면은 이게 사회에 미칠 영향이 상당히 좀 큽니다. 적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게요. 그러면 기업이 만약에 딱 도산을 했다 그러면은 왜 기업이 도산을 했겠습니까? 결국은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었기 때문에 부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경쟁력이 없는 일반 중소기업일 경우에, 그러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 과연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공적 자금을 투입한 적이 있는지 제가 안 찾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느낌상 별로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그 자생력을 딱 갖춘 대기업이 이제 부도를 낸다 그러면은 이거는 사회에 미칠 그 파급력, 파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정계가 이거는 긴장할 수밖에 없겠죠, 이러는건요. 그런데 기업은 사측과 그 노조측 해 가지고 이렇게 양분돼 가지고 대부분 다 그렇게 이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노사 관계는 일심동체로 그렇게 해 가지고 기업을 끌고 가야 되는데, 노사 관계가 어떤 문제를 딱 가지고 있을 때 서로가 합의가 되지 아니하고 문제 해결도 못한 그런 결렬 상태로 자 이렇게 나아간 상태에서 또 장기간 또 파업이 발생할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당연히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자생력이 또 잃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이것은 모두 다 노사 모두의 책임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이게요. 이 예가 적절한지 안 한지는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인제 판단하시겠지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인제 2018년도에 인제 군산 GM 공장이 인제 폐쇄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인제 소위 보수 언론에서는 회사가 3년 넘게 이렇게 인제 적자를 보고 있는데도 노조 측에서는 임금 인상하고 이제 성과급을 내 올려 달라 이런 식으로 인제 쪼끔 격렬한 파업 투쟁을 벌였기 때문에 이로 인해 가지고 회사의 이제 상승성은 많이 떨어졌다라는 노조 측에 대한 책임을 이제 돌린 반면에, 보수 신문만 있습니까? 또 진보 언론도 있겠죠. 이쪽에서는
뭐 대체로 뭐 GM의 어떤 경영진의 경영 실패다. 뭐 이렇게 또 지적을 이제 했었거든요. 근데 이 기업이 그 지역에서 미치는 어떤 경제적인 영향력이 한 30%를 차지한다고 그렇게 이제 이 언론에 나와 있더라고, 그게. 시적으로 대단한 거지, 그게요. 뭐 이런 공장 폐쇄가 과연 한쪽만의 책임일 것인가? 그렇지 않겠죠. 뭐 서로가 이해를 하지 못했고 서로가 서로를 돕지 못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양측 모두 책임이라는 거죠, 그게요. 이거는 뭐 예전에 TV에 나온 또 한 내용인데, 뭐 이렇게 말씀드린다 해가지고 뭐 그 노조에 계시던 분이 뭐 저를 뭐 욕한다 하더라도 뭐 TV에 나온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는 건데, 어떤 기업에서 그냥 노조가 이제 파업을 결정하고 난 이후에 파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한 언론이 이제 노조원의 평균 월급이 일반 노동자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높다,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를 해 버렸거든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그 월급을 소위 말해 가지고 음 그 노동자의 일반 노동자가 아닌 그 회사 기업의 노동자의 월급을 본 일반 국민들이 상당히 좀 놀랐었죠. 그런 걸 이렇게 딱 보고 난 이후에 이제 노조가 좀 반성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스스로 파업을 이제 한 것을 철회를 했었거든요, 그게. 뭐 소위 말해 가지고 이제 뭐 "귀족 노조다." 이렇게 이제 뭐 언론뿐만 아니라 다수의 국민들이 그렇게 이제 비꼬았다는 거거든요, 그게요. 더군다나 뭐 이런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중소기업보다는 평균 월급이 솔직히 훨씬 높습니다. 뭐 대기업이 뭐 어떤 연유에 의해 가지고 뭐 부도가 이제 날 경우에 노사가 공동으로 대처해서 다시 일으켜 세우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지 않겠어요? 뭐 아까 전에 이제 IMF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당시 우리 국민들은 진짜 힘겨웠거든요.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 있는 장롱에 있는 서랍에 있는 금부치, 그다음에 이제 금목걸이 뭐 이런 금 제품을 들고 와 가지고 국가 비청산에 서라고 해 가지고 금모기 운동을 펼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기업 또한 뭐 스스로 그런, 뭐라고 할까요? 뭐 노조 측이든 사측이든 스스로 임금을 삭감하든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금모기 운동을 하든지 해 가지고 뭔가 사태를 해결해야 되는 게 우선이라 보여집니다, 저는. 무턱대고 뭐 국가를 향해서 뭐 공적 자금을 좀 요청하는 것도, 이것도 매우 나쁜 버릇이라 저는 생각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적 자금 회수율이 100%가 안 됩니다. 72.4%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몇 년 전 그 부평 GM에 투입된 공적 자금이 2018년도에 군산 공장이 이제 폐쇄될 당시 이 산업은행으로부터 한 8,100억 원을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뭐 지금 또다시 뭐 GM이 뭐 한국을 철수하겠다라는 그런 좀 풍문이 더 떠들고 있는데, 뭐 물론 뭐 미국의 관세의 영향도 있고 그 속내는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여튼 국제적인 환경과 그럼 이제 국내의 어떤 이런 좀 복잡한 관계까지는 제가 뭐 제대로 파악을 안 해서 미리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여튼 좀 복잡한 관계에 있는 거는 그렇게 다들 이해하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투입된 8,100억 원, 네, 이 금액이, 이 공적 자금이 정확히 어디에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다. 뭐 이렇게 지금 이제 지적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더라고요, 이게요.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과연 우리네 정부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많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겁니다. 오늘 또 얘기가 조금 두서없이 좀 길었습니다. 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인 사측과 노조가 정말로 한 자기 회사를 살리고 싶다 그러면은 먼저 직원 모두가 뭐 임금을 뭐 삭감하든가 아니면 또 뭐 거기에 대응하는,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먼저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것은 공적 자금이 투입될 수 있도록 국민을 이제 납득시킬 수 있는 하나의 행동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결론입니다. 유비무환입니다. 미리 준비하면 근심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강릉처럼 하늘만 보고 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속초처럼 가뭄을 대비한 대책을 미리 세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업의 사측과 노조도 비상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준비도 평온할 때 미리 협의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